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매주 금요일 밤 11시 정필승의 개고쳐 개인 투자자 고충반 필승 정필승 파트너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무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무탈히 잘 지냈고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게 2주 동안 계속 추우니까 2주 동안 계속 추우니까 이게 막 감기도 걸릴 것 같고요. 아무튼 너무너무 몸이 추워서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건강관리 조금 유념을 하고 계신지요? 이런 날씨일수록 여러분들 항상 건강관리 좀 더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따뜻한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항상 수분을 계속적으로 보충을 해주셔야 감기에 좀 덜 걸리는 점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생활을 하셨으면 제가 간절히 좀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오늘이 1월 달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 달간 어느 정도 좀 수익은 보셨습니까? 그죠? 이번 달은 코스피 5천도 돌파를 하고요.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죠. 목표가 다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그죠? 목표가에 도달을 했어요. 그런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어제는 이제 코스닥이 기관들이 2조를 샀고요. 오늘 또 1조 3천억을 샀습니다. 그렇지만 밀렸죠. 조정이 왔습니다. 개인이 어느 정도 코스피는 또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거의 2조를 매도를 했는데요. 그걸 또 받아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좀 빠져나가고 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1조 5천억 정도 빠져나갔는데 오늘도요 한 2조 정도 빠져나가면서 조금 변동성을 키운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한 180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은요 120포인트 또 왔다 갔다 했어요. 장 초반에 딱 시작하고 나서 쫙 밀어버리고 다시 또 한번 올렸다가 쫙 밀렸어요. 그런데 코스피는 어찌됐든 SK 하이닉스가 멱살을 잡고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시켰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그렇게 샀는데도 결국에는 조정이 왔습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번 주에 시장을 좀 보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광기의 코스닥이다. 광기의 코스닥이다. 그야말로 막 천정부지로 막 그냥 날아다닌다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거는 조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좀 쉬었다 가고 가면서 저점을 올리면서 이게 좀 움직여주면 좋은데 그냥 막 내달리니까 솔직히 조금 걱정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기관 투자자들이 그냥 계속 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코스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계속 사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시장을 조금 면밀히 봐야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어제 그 코스닥 그 연기금 1,400조를 운영하는 이 연기금이 정부에서 코스닥에 좀 사라 이렇게 좀 말을 했어요. 코스닥 좀 사라라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은 결국에는 코스닥의 그 뭡니까? 이 상단, 박스권 상단은 결국에 1000포인트였다. 그게 돌파가 되면 우상향하는 게 맞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퇴출시켜야 되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적자 기업들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기금에서 돈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사는 거잖아요. 그죠? 3000포인트가 목표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왜 그런 종목을 사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 싹 정리하고 나서 연기금이 사더라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버젓이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기금 그렇죠, 사세요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저가 조금 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 자체가 5,000포인트 1,000포인트 돌파 5,300 돌파 이런 거에 우아가 아니라 지금 시장을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사 모으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왜 계속적으로 저런 식으로 대규모로 많이
던지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뭐 개인 투자자 즉 고객 예탁금이 뭐 100조 이상이 되죠 이제 100조 이상이라서 외국인과 기관이 던지더라도 그걸 받아낼 수 있는 바운더리 즉 환경은 만들어졌습니다만. 왜 그런지를 조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뭐 여러 가지 또 발언도 했죠. 영국 총리가 중국 뭐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러죠. 갑자기 관세 확 협박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또 변동성 키우고 다이나믹했습니다. 그죠? 그래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보다도 일단 우리 시장 자체만 그냥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점은 옵니다. 고점은 와요. 오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죠. 한 4월쯤이 될 것 같다고 제 생각은. 그러니까 차근차근 현금도 지금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실적주들, 저평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그런 원석과 같은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발견하셔서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지금부터 길러져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강의도 아마 그걸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드린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정필승의 개고처 개인 투자자 고충 처리반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비법이 뭐냐 이거죠, 비법이.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 특별한 방법이나 기술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본이 있어요. 그죠? 그 기본.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너가 모르는 건 난 알고 있어. 이건 거예요. 그게 비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몰라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아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비법을 설명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고 이 프로그램 취지 자체는 여러분들께 이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제 프로그램 자체는 개고처는 여러분들께 어떤 공약주를 드리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수 매도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 주식 환경을 좀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기법, 비법을 여러분들께서 메모 잘 하시고 한번 저와 함께 동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번 또 시작을 해볼게요. 본말일치입니다. 본말일치. 뭐냐면 사전적 의미가요. 근본본과 말단말이 하나로 맞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기본을 바로 세워야 전체가 바로 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보고 뭐 제가 애프터마켓에서도 여러분들께 막 설명드리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냐면 지금 시장이 이런 식으로 막 화랑이 되고 있고 너도 나도 돈만 넣으면 다 수익 보는 지금 어떻게든 그런 장세잖아요. 이런 장세에서 순간적으로 확 밀었을 경우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플랜 A뿐만 아니라 플랜 B, C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게 제 생각인데 그런 고민에 앞서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결국에는 기본이다, 기본. 기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게 기준과 원칙인데 그 기본을 반드시 그 기본을 바탕에 깔아놓고 해야만 그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최근 2주 동안 이 재무제표 있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정상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께 정필승의 이 비법, 이 기법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보시죠. 자, 정필승의 시공대본법. 시세 설계 공간 매매입니다. 계속 주구장창 거의 3개월가량 여러분들께 외치고 있습니다. 그죠? 시세를 설계하고요. 공간만큼만 수익이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반대. 자,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부터 해야 정필승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부터 해야 정필승이죠. 자, 이 기업 사지 마라라는 거예요. 뭐냐면 신규 상장주, 즉 기술 특례 상장은 하지도 마라. 즉 최소 2년은 쳐다도 보면 안 된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하시길 원하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극장, 그다음에 대극장 그 기법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결국에 단기 트레이딩밖에 없다.
그거 잘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끌고 가신다 하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3년 연속 적자 기업, 모래 위에 쌓은 성이다. 즉 뭡니까? 사상 누각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3년 연속, 4년 연속, 5년 연속 적자 기업들 쳐다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빨리빨리 퇴출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연기금이 들어가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쪽으로 돈이 들어간다?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요. 이 기업 사도 될까? 그래서 5단계 재무 필터링 전략입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뭡니까? 흑자여야 한다. 흑자여야 한다. 이거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한 1년, 2년은 적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죠? 살다 보면 우리가 잠깐 어떤 애달픔이 있듯이 기업도요. 잠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이해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년, 4년, 5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매출은 외형이고 영업이익은 실력이다라고 했죠. 매출은 외형입니다. 매출액이 아무리 나와도요. 영업이익, 즉 영업 손실만 있는 회사가 바로 적자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회사는 펀더멘탈이 깨진 회사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안정성 지표, 재무 체력 5종 체크해가지고요. 당좌 비율 또는 유동 비율이 유동 부채 비율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재무제표 볼 때 이거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이 기업이 과연 정상적인 기업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당좌 비율, 즉 유동 비율이요. 유동 부채 비율보다 더 커야 됩니다. 유동 비율은 재고 자산을 포함한 비율이라고 말씀드렸고 당좌 비율은 이 유동 비율에서 재고 자산을 포함하지 않은 비율이 바로 당좌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은 3배 이상이 돼야 좋더라. 자기 자본 비율은 50% 이상이 돼야 좋더라. 그리고 부채 비율은 150% 미만이 돼야 좋더라. 이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150% 미만이 되면 좋더라. 그다음에 유보율은 1000% 이상이 되면 좋더라. 좋더라.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부채 비율 150% 미만일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조건입니다. 이걸 조건으로 해서 유보율은 7배 이상이면 괜찮다라고 또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잘 좀 메모하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밸류에이션은 캐스팅 평가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별 3개를 드렸죠. 그죠?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 요걸로 계속적으로 수익 내면서 여러분들께 이 두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고 있잖아요. 정말 중요하다고. 자, 보십시오. EPS, 주당 순이익, 즉 현재 얼마 버냐 이거예요. 한 주당 너 지금 얼마 버니? 라는 겁니다. 그죠? BPS는요. 본질 가치예요. 이 회사의 가치입니다. 본질 가치. 그죠? 자산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냐. 그죠? 즉 얼마냐라는 거예요. 본질 가치. 너 얼마야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PER, 퍼입니다. 현재 이익 대비 몇 배니? 지금 현재 주가가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현재 몇 배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다음에 PBR은요. PBR은 결국에 뭡니까? 본질 가치 대비 현재 주가는 몇 배의 거래가 되고 있니?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고평가다, 저평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BPS 그리고 PBR이다. PBR이다. 요거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공대본법 정필승의 0.25 법칙입니다. 정필승의 0.25 법칙. 자, 제가 여러분들께 크게 다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0.25 법칙도 얘기하고요. 고저장단법, 중고장단법, 그리고 15금, 5금저려에서 5금저려 매매법, 15금 매매법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이거예요. 정필승의 0.25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눈 크게 뜨시고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 여러분들께는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안 한다 그랬어요. 즉, 극을 본질로 가고 본질을 회복으로 가고요. 회복은 성장이고 성장은 고평가다. 즉, 정필승 파트너님께서는 고평가가
몇 배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4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이 4배 직전까지는 요걸 가지고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보십시오. 0.25는 원래는요. 0.25가 0.5로 가고 0.5가 0.75로 가고 0.75가 1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잘게 썰으라 그랬어요. 잘게. 그래야 우리의 목표가가 더 뚜렷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0.25는 0.375를 갔다가 거기서 다시 0.5 가고 0.65 가고 0.75 가고 0.87로 가고 1로 간다. 그럼 끝이냐? 아니에요. 1이 또 1.25 가고 1.37로 가고 쭉쭉쭉쭉쭉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계속 올라가냐? 아니에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줄을 3줄을 끊습니다. 그죠? 그거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1배예요. 한 배. 자, 그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0.875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0.75예요. 75예요. 자, 주가가요. 여기서 갑자기 시작을 쫙 해요. 그래서 0.875를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내려요. 그런 다음에 주가가 다시 빵 해서 0.87로 돌파하고 1배를 회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을 주는데 0.87로만큼만 갔다가 다시 올려요. 그래서 1.25를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복, 그리고 밑으로 빠지고 이렇게 공간만큼만 움직이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저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점이 올라간다. 고점도 올라간다. 이게 바로 뭐다? 우상향하는 겁니다. 즉 본인의 가치만큼 갔다가 밀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차트만 놓고 봤을 때 조정, 어떻게 조정이냐 이건 거거든요. 조정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여기서 또 자르죠.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점을 점점 올린다. 이걸 가지고 저점을 점점 올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시공대분법 0.25 법칙해서 한화를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한화를 전체를 쫙 핀 거예요. 쫙 핀 거예요. 이 전체예요. 과거에 한화가 여기까지 갔다가 돌파하고 최근에 또 여기까지 돌파를 했죠. 그죠? 역사적인 고점을 만들고 지금 현재 조정 구간입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제가 칸을 나눠놨어요. 이걸 어떤 기준으로 칸을 나눠놨냐면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BPS가 11만 510원, 11만 284원, 11만 4,700원, 11만 9천원, 10만 6천원, 뭐 이건 이제 분기니까요. 자, 그러면 평균을 그냥 놓고 봤을 때 본질 가치가 11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PBR이 0.23, 0.23, 0.23, 그렇죠? 갑자기 0.95, 즉 1을 회복시켰어요. 회복시키고 1.25까지 갔단 말이에요. 다시 1로 내렸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본질 가치 11만 원이다. 기억하십시오. 11만 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최근에 올라온 이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0.25 나눠놨죠? 0.5 나눠놨죠? 0.75 나누고 1로 나누고 1.25로 나눴어요. 즉 여기가 뭡니까? 11만 원이죠. 11만 원. 그죠? 0.5가 얼마예요? 5만 5천 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13만 7,500원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8만 2,500원이고요. 그리고 이게 2만 7,500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11만 원을 가지고 곱해보시면 돼요. 곱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주가가 쭉 올라오죠. 쭉 올라왔다가 여기서 밀어요. 근데 이 지점이 어디냐면 이게 0.375예요. 여러분 계산해서 한번 그어보세요. 정확하게 여기까지만 눌러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시킵니다. 어디로요? 0.5를 회복시키죠. 그리고 나서 뚫어버립니다. 그죠? 뚫어버려요. 그러면 여기는 왜 급하게 올라갔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매물대가 없어요. 즉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는 거지. 그죠? 던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대로 쭉 가지고 올라가 버린 겁니다. 즉 매물대 소화라고 하죠. 이거를 그냥 쭉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0.75를 뚫어버리죠. 뚫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어디입니까? 0.75를 누르죠. 이 지점이 어디냐면 이 지점이 0.875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갔다가 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 배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밀었어요. 0.75로 밀고 다시 0.87로 갔다가 다시 0.75 밀고 다시 1로 갔다가 다시 밀고 그리고 나서 뚫어버려서 어디로 갔느냐?
13만 7,500원. 1.25를 뚫어버리면서 역사적인 고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밀었어요. 어디로? 1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조정 구간이 어디야? 조정 구간을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거죠. 그으세요,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럼 기다리세요. 어디까지 빠지는지. 그리고 나서 빠졌다가 다시 반등 주는 라인 있죠? 거기가 매수 타점이다. 왜? 우리가 U자 반등할 때 이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 이 지점이 매수 타점이에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샀다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 줄 때 우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쭉 밀었다가 다시 반등 주는 여기가 타점이 되는 거고 쭉 밀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여기가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얘는요. 얘는 쭉 올라왔다 다시 들어가는 여기가 타점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철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0.25가 0.75 갔다가 다시 0.5 밀고 얘가 1로 간다. 즉 저점이 점점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거 어렵죠? 아니에요, 쉬워요. 여러분들께서 이 한화, 일봉 차트 쫙 펴놓고 또는 주봉 차트 쫙 펴놓고 정필승의 0.25 법칙 저걸 이용해가지고 라인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그으시면 눈에 보이십니다. 그게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거기까지만 공간 익절. 다시 조정 주면 다시 사서 그 다음 레벨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드렸던 그 종목과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국단자 11월 15일 M밴드 공략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바입니다. 한국단자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저 때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한국단자. 그 누구도. 이제서야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상향시키죠. 왜냐하면 제가 애프터마켓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커넥터를요, 이제는 로봇에도 들어간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목표가를 상향시켰어요. 자, 그러면 정필승은 11월 15일에 어떻게 여러분들께 공략을 했느냐. 자, 손절가 58,500원이고요. 매수가가 월요일 시초가예요. 이때가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11월 17일 월요일 시초가로 들어가십시오. 거기서부터 밑으로 분할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목표가가 얼마예요? 75,000원이죠? 저게 중요합니다. 왜 목표가를 75,000원으로 설정을 했는지. 이거예요. 자, BPS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그죠? 그죠? 10만 원이에요. 올해도 예측이 11만 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분기별로도 10만 4천 원, 10만 7천 원, 11만 2천 원이에요. 그냥 딱 잘라서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10만 원이라고 한 거예요.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그럼 PBR은요, 0.65배. 그런데 여러분, 이 장부상, 즉 이 재무제표상의 이 PBR은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현재 주가 기준이에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본질 가치 대비해서 몇 배냐예요. 지금 주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오늘 들어갈 건데 오늘 주가로 봤더니 이 본질 가치 대비해서 이제 0.65배야? 그러면 우린 뭐야? 그 다음 레벨이 뭐예요? 0.75죠. 끌고 갈 수 있겠는 걸 이라는 판단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곱하세요. 여러분 다 곱하기 할 수 있잖아요. 나누기도 할 수 있고. 쉬워요. 그래서 본질 가치가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0.75배면 7만 5천 원이죠. 그죠? 7만 5천 원. 그래서 목표가가 얼마예요? 7만 5천 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갔죠? 여기죠. 여기. 갔죠. 그죠? 갔어요. 자, 언제 얘기했냐? 이날 얘기했어요. 이날 언제? 61,600원. 이게 시초가예요. 11월 17일 월요일에 시초가가 61,600원입니다. 거기서부터 58,500원. 즉, 이 공간만큼만 사는 거예요. 여기서 분할 매수하는 거죠. 그죠?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7만 5천 원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몇 배라 그랬어요? 이게 0.75배라 그랬잖아요. 갔죠? 지금 다시 또 내려와요. 어디로? 밑으로 내려오겠죠. 어디로? 그렇죠. 0.625 또는 0.5로 내려오겠죠. 내려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목표가가 달성을 했고 21.75%. 이거는 어디 기준이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시초가 61,600원 기준이고 이걸 분할 매수하셨던 여러분들은 더 수익률이 높겠죠. 그죠? 이렇게 가는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엔요. SFA입니다.
12월 23일 애프터마켓 히든주였어요. 히든주였는데 머리가 이때 제가 참 많은 제 지인들께 연락이 오셨어요. 머리가 왜 그러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러죠? 머리가 왜 이럴까요? 저도 이때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옥에 튀었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 제시해드리고 머리가 옥에 튀었어요. 그래서 절대 다시는 이런 머리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조금 미소 짓고 계시죠? 그죠? 좋습니다. 자, 이게 매수가가 24,000원이고요. 목표가가 3만 원이었어요. 왜 3만 원이냐? 본질 가치가 3만 원이었거든요.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어떻게 보시죠. 자, BPS가 보시면 뭐 32,000원, 31,000원, 3만 원, 31,000원 이러죠. 분기별로도 지금 3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3만 원으로 잡은 거예요. 지금 현재 주가가 3만 원이 안 된 거예요. 한 배를 가려고 차트상 가고 있었던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본질 가치 3만 원, 한 배 3만 원. 지금 현재 주가가 3만 원이 안 됐어요. 0.77배다. 그러면 뭐다? 한 배까지 가져갈 수 있겠는 걸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됐죠. 갔죠. 이 SFA는요, 어제 더 갔어요. 14% 막 어제 더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긴 제 거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목표가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언제 얘기했느냐? 이때 얘기했죠, 이때.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때가 매수가 24,000원부터 22,000원까지, 즉, 이 구간에서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 하신 거예요. 여기 구간에서. 분할 매수 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간다? 3만 원으로 간다. 3만 원이 뭐예요? 한 배잖아요. 한 배. 한 배를 뭐다?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만큼의 공간만큼만 하는 거예요. 이만큼의 공간만큼만.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0.25 법칙이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산기 두드릴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귀찮아서 안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수익은 놓치겠죠. 그죠?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그냥 곱하기 하면 됩니다. 그냥 재무제표 보고 그냥 생각하세요. 본질가치 BPS 딱 보고 곱하기 얼마? 지금 주가 몇 배? 오케이, 땡큐. 그냥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달성했죠? 25%입니다. 여기서 분할 매수 하셨던 분들은 25% 더 돼요. 막 27, 28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저는 기준이 24,000원이었다. 그래서 거기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가 25%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뭐냐? PNT. 12월 23일 똑같은 날 애프터마켓 공략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39,500원 이하이고요. 목표가 1차 43,750원, 2차 5만 원입니다. 이해되시죠? 본질 가치가 25,000원입니다. 이제 바로바로 이해되시죠? 본질 가치가 25,000원이에요. 볼게요. 25,000원. 25,000원이죠. 현재 주가로 봤더니 충분히 아직 2배도 못 갔는데 라는 거죠. 갈 수 있는데. 2배 못 갔는데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5,000원 본질 가치에서 1.75배도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1.75배 가자. 두 번째 1.75배 돌파하면 2배 간다. 그러니까 1.75배 43,750원을 1차 목표가로 둔 거고요. 2배 5만 원을 2차 목표가로 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 갔어요. 그런데 정필승 파트너님, 왜 수익률이 안 적혀 있어요? 저는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 보시면요. 손절가가 36,500원이죠. 딱 하루 여기를 이탈을 했어요. 이날. 이 손절가를 벗어났습니다.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안 잡습니다. 수익률로 잡으면 얼마입니까? 한 25%, 24%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안 잡았어요. 그럼 왜 들고 나오셨어요? 공부하려고요. 복귀하려고요. 복귀하려고요. 근데 가긴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의 이 원칙대로 움직인 거예요. 얘는.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움직였잖아요. 다만 이 하루가 그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제가 이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공간만이죠. 그죠? 이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서 분할 매수 계속 하셨으면 결국에 여기까지, 즉 여기 X축이잖아요. 이게 Y축이죠. 그죠? 즉 이게 기간인데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매집할 수 있는 기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이 거래량이 없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력이 매집하는 그 기간도 우리 똑같이 매집하는 거예요.
이 기간. 매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량을 엄청나게 모았겠죠. 그들이 팔 때 우리도 그냥 팔면 돼요. 왜? 보십시오. 조명 비추면서 세력이 갑자기 시세 분출하잖아요. 이제 곧 거기 갈 거야 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따라서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미리 매집하고. 지금 시젠 막 올라가죠. 제 그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공략주였죠. 시젠 막 올라가고 있죠.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랬어요. 모아가라 그랬잖아요. 모아가라고. 모아가시라고. 엄청나게 기간 줬어요. 2달 동안 줬어요. 기간을 모으라고. 지금 엄청나게 버셨겠죠. 그죠? 제 주변에 제 방송 보시고 뭐 하신 분들 엄청나게 하셨겠죠. 그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갔다. 결국에 5만 원, 이 2배 수준. 여기가 2배고요. 여기가 1.75배입니다. 즉 갔다. 즉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갔다. 그만큼 중요하다. 공간을 나누세요. 첫 번째로. 자, 그다음 뭡니까? 신흥 SEC. 신흥 SEC. 이거 어제 갔어요. 어제 갔습니다. 1월 6일. 제가 이번 주에 많이 터졌어요. 오늘도 세 종목이 수익률이었어요. 수익을 다 얻었는데 이번 주에 정말로 그 전부터 매집했던 그 결과가 이번 주에 엄청나게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엄청나게 수익률로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수익률을 연결시켜줬어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거의 뭐 합산 수익률이 거의 16% 정도 되더라고요. 합해보니까. 그게 뭐냐면 미리 선점해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 나가는 거예요. 매집해가지고 딱 내 목표가까지만 그 목표가는 결국에 그렇습니다. 0.25 법칙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신흥 SEC. 이거 1월 6일에 제가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매수가가 5,000원 이하고요. 목표가가 6,500원이죠. 본질 가치가 7,500원이었습니다.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에 7,500원이죠. 그죠? 0.82배. 0.82배.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주가로 보면요. 이게 0.82배가 아니고 더 밑에였어요. 즉, 지금 현재 주가가 이 본질 가치 대비해서 몇 배냐라는 거예요. 그게 PBR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PBR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갔단 말이에요. 어디를? 0.875를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0.875 갈 수 있겠는 걸 0.875가 얼마예요? 6,500, 한 60원 정도 되는데 그냥 딱 잘라서 6,500원이다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목표가 6,500원. 어떻게 됐습니까? 갔죠. 그죠? 갔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 전 방송 한번 뒤져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저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비법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0.25 법칙으로 하는 사람 다 뒤져보십시오. 세계, 제가 뭐 외국에도 없을 것 같아요, 외국에도 없을 것 같아요. 저만 있습니다, 저만. 저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비법이죠. 제가 이날 말씀드렸어요. 5,000원. 5,000원부터 4,550원까지 분할 매수하십시오. 그러면 이 구간이잖아요. 4일이에요, 4일. 그죠? 4일. 이때 분할 매수 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어요? 간 거예요. 어디를? 6,500원을. 이게 몇 배입니까? 0.875배라니까요. 갔어요. 갔죠? 그래서 매수가 5,000원, 즉 여기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분할 매수하셨으면 뭡니까? 더 수익률이 높아지죠. 그게 얼마예요? 지금 저는 기준에서 30%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32, 33 막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저는 여기 기준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제가 5,0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 즉 0.25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PSK 홀딩스예요. 1월 8일 애프터마켓 공략주입니다. 자, 매수가가 5만 원, 목표가가 1차 58,000원, 2차가 66,000원. 본질 가치가 얼마예요? 22,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보십시오. 22,000원. 거의 2만 원대였어요. 그죠? 근데 22,000원 그냥 잡았어요. 자, 그다음에 뭡니까? 2배. 2배보다 좀 높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딱 봤더니 3배까지 가겠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에게 고평가는 4배라고요. 그 4배 직전까지는 이걸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요. 고평가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거는 주가 거의 다 위에 상방에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배가 얼마예요? 66,000원이죠. 22,000원 곱하기 3 하면 66,000원이잖아요. 그래서 목표가가 얼마다? 66,000원이다. 이해되시죠? 자, 보겠습니다.
오케이, 갔죠. 더 갔어요, 얘는. PSK 홀딩스, PSK 두 개 다 막 날아다녔죠, 그죠? PSK 홀딩스는 8만 원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제 여기 기준으로 해서 거의 수익률이 그렇게 따지면 65%인데 저는 그냥 제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 5만 원, 5만 원이죠, 5만 원 여기. 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 거예요, 이렇게. 3일. 이렇게 산 거예요. 5만 원 기준에서 요게 요렇게 간 거예요. 1차 여기 2차였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1차 하고 나서 다시 2차까지 가져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돌파했죠. 그죠? 즉 뭐다? 0.25 법칙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0.25 법칙이라는 거는요. 0.25 법칙, 0.25 법칙, 0.25 법칙은 보십시오. 자, 0.25, 0.25 법칙은요. 0.25 법칙은 뭐냐면요. 목표가를 설정하는 겁니다. 목표가를 설정하는 거예요. 즉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거.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것을 목표가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간 매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즉 0.25 법칙이라는 것은 목표가를 저평가 구간에 있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설정하는 겁니다. 설정하는 거예요. 그 공간만큼만 뭐라 그랬어요? 수익이다라고 했죠. 수익이다. 즉 그게 뭐다? 공간 매매다. 즉 우리는 이런 식으로 라인을 긋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시세 설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시세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우리가 줄로 나눠서 계산해서 딱 나눠놓고 거기에서 조정, 어디까지 빠지는지 확인하고 다시 반등.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셔야 조정장 속에서도 살아남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결국에 0.25 법칙은 목표가 설정이다. 공간 매매하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전반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자, 아래에 보시면 QR코드가 뜹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요.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게 되시면 제 M밴드 공부방으로 들어오십니다. 거기에 가입을 해주시면요. 다양한 자료 참조하실 수가 있고요. 종목에 관한 것도 올려놓으니까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정필승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링크가 갑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가능하십니다. 아무튼 많이 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제 또 후반전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전은요. 바로 시공대본법에서 15금 매매법입니다. 제가 중고장단법, 고조장단법의 어떤 업그레이드 버전, 즉 심화 버전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15금, 즉 5금 절여 매매법. 뭐냐? 15% 이상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준본 발생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죠.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라인을 다 그어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직접 함수를 다 입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다 해왔어요. 보기 쉽죠? 자, 볼게요. 자, 1번. 종가 8에서 14.99%다. 보시면요. 여기 검정색 라인 있죠? 이게 전일 이 종가 대비해서 여기가 15%인 자리예요. 자리라고요. 그죠? 기준본 발생했죠. 그죠?
했죠. 자, 그럼 뭐라 그랬어요? 15% 미만은 기준봉의 이 종가부터 우리가 매수하기 시작해야 된다. 즉 여기가 첫 번째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그다음에 여기 중심가, 그다음에 중심과 저가의 또 중심, 이렇게 해서 5분할로 우리는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종가 15%에서 30%, 즉 상한가까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30% 상한가 간 건데 보시면 여기 검정색 라인과 중심가인 이 주황색 그리고 이 점선이 이렇게 하나로 들어오죠. 그죠? 여기 라인. 보이시나요? 이게 수렴이에요. 이게 수렴입니다. 즉 뭐냐? 이 밑에서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똑같아요. 15% 미만에서 그냥 사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눌러줘야 한번 이렇게 내려갔다 점프를 해야 더 높게 뛸 수 있다. 그냥 주가가 바로 가면 이거 그냥 민다. 걸린다. 제도적으로 걸리게 돼 있다. 그러니까 눌러줘야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건강한 조정이에요. 그게 건강한 조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15금 매매법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기준봉 매매는요. 같은 구간에서만 매매한다. 모든 매수는 15% 아래에서만 이루어진다. 그 안에서 겹치는 시세를 발견하고 그게 곧 지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제가 MD 스테이크 해가지고 1월 13일에 무료 방송 공략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MD 스테이크, 자, 매수가 1,505원부터 1,417원까지 분할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요. 목표가는 1,770원입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15금 매매법이라는 것은요. 세력이 딱 들어왔어요. 돈을 딱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확인됐어요. 확인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매집할 때 나로 따라 매집하는 거고 이들이 팔 때 나도 같이 팔면 돼요. 그게 뭐냐면 거래량이 동반이 빡 시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팔고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걸어놓던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변동성이 커요. MD 스테이크는요.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됩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이에요, 원래. 그리고 자율주행, 이쪽 즉 자동차 자율주행, 반도체까지 가지고 있는 즉 주도 섹터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즉 주도 섹터가 순환매가 돌 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때 5.99%짜리입니다. 기준봉 아니에요. 하지만 세력이 들어온 걸 확인했어요. 왜? 이때도 세력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왔고 이때도 뭡니까? 세력이 들어왔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뭡니까? 5.99%니까 뭡니까? 15%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종가가 얼마예요? 1,505원이죠.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즉 여기서부터 해서 이 공간만큼만 여러분들이 뭡니까? 분할 매수한 거예요. 여기를 분할 매수했어요. 그럼 며칠이에요? 하루, 2, 3, 4, 5, 6, 7, 8, 9, 10. 11일 만에 움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X축이 기니까 많이 모았겠죠? 상방에 딱 갔잖아요. 여기에 딱 간 거예요. 보세요. 거래량 보세요. 이 거래량을 얘가 압도하죠.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매집하고 있다가 세력이 갑자기 들어올 때 그냥 빵 하고 나오는 게 15금 매매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0.25 법칙은요. 그거는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같이 쓸 수도 있는데 목표가를 그렇게 정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원석을 발견해서 끌고 가는 거고요. 15금 매매법은 오케이 세력 들어온 거 확인. 오케이 따라 움직여 줄게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얘가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이 거래량을 상방에서다가 빵 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목표가가 달성했죠. 그래서 17.61%의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거는요.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도 움직였어요. 그죠? 주성 엔지니어링. 1월 13일 엠밴드 공략주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수가 33,000원부터요. 언제? 37,000원까지 분할 매수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고요. 목표가는 뭡니까? 4만 원입니다. 라고 했어요. 4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연봉이에요. 연봉.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여기에 급락했을 때 이 연봉에 이 시가 위로 올라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만 해보자. 왜? 이게 본질 가치가 13,000원이었습니다. BPS가 13,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3배를 갈 수 있겠구나. 지금 딱 공간을 보니까 3배 가겠는데 그러면 3을 곱해보세요. 39,000원이죠? 39,000원 뭔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4만 원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요. 자, 어떻게 됐어요? 갔죠. 갔어요. 이거는 뭡니까? 결국에 0.25 법칙과 15금 매매법을 섞은 거예요. 혼합시킨 거라고요. 거기다가 거래량도 확인했고요.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자, 제가 보면 말씀을 이날 드렸는데 이 기준봉이 발생을 했죠? 이미 세력은 이때 들어와 있었어요. 들어와 있었어요. 더 올리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자, 보면 12.74%, 즉 15%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이 검정색 라인 밑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종가부터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검정색 라인 있죠, 여기. 여기가 33,000원이에요. 이게 뭐냐? 이 기준봉의 중심가입니다. 이 기준봉의 중심가가 33,000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 3만 원, 이 부분까지 뭡니까? 분할 매수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분할 매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4만 원에 갖다 붙인 거죠. 뚫었죠. 오늘 조금 더 올라갔었어요.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정필승의 0.25 법칙으로 목표가 설정해놓고 오케이, 세력 들어왔어. 오케이, 15금 매매법으로 움직인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21.21%. 여기서 여러분들 분할 매수하신 분들은요, 25% 정도 되십니다. 제가 계산기를 해보니까 여기서 분할 매수를 딱딱딱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을 때 25% 정도의 수익률이에요. 이해되시죠? 더 올라갔어요. 그건 내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그리고 OLED 장비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도체 섹터가 순환매로 돌아오면 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예요. 이해되시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엔요. G2파워. 자, G2파워 1월 22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 제가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G2파워는 원전이잖아요, 원전. 원전이죠. 그래서 원전이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하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기준봉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매수가, 내일 시초가부터 7,940원까지 분할 매수하십시오라고 했어요. 목표가는 9,500원입니다. 기준봉이 10.97%짜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봤어요. 갔죠. 이때는요, 제가 그 한전산업도 여러분들께 그 애프터마켓 공략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갑자기 상한가를 빡 갔어요. 50원 모자랐습니다. 50원 모자라고 지금 밀리죠. 왜? 갭상을 했으니까. 갭 매크로 내려가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50원인데 어찌됐든 그렇게 갔어요. 원전이 그때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다 갑자기 왜? 정책적인 부분이죠. 탈원전 폐기였다라는 그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부분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전부 다 떴단 말이에요. 떴다. 그럼 떴을 때 우리는 팔고 나와야 된다. 즉 제가 이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날 시초가가 얼마냐면 8,690원입니다.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 뭡니까? 빵! 한 거예요. 그러면 내 목표가는 어디예요? 9,500원인데 뭐예요? 여기 위에서 시작한 거예요. 내 목표가보다 붕 떠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팔아야죠. 무슨 더 욕심을 합니까? 밑으로 밀릴 수도 있는데. 갭이라는 건요, 다시 매크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라도. 몇 분 만에라도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몇 분 만에라도. 일단 뜨면 팔아야죠. 내 목표가보다 높이 있는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뭡니까? 결국에 우리는 이 목표가로 갔었다라는 거예요.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주도 섹터의 순환매, 기준봉이 발생하고 주도 섹터의 순환매를 이용하자. 그래서 15금 매매법을 그렇게 이용도 하고 또 거기다가 아예 뉴스도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급등한 그런 종목들도 우리가 15금 매매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뉴스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급등했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벌써 1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훌쩍 지나갔어요. 아무튼 날씨가 추워지니까요. 항상 건강관리 유념을 잘 하시고요. 내일 또 주말입니다.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데일리온의 정필승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